훈련이 잘 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이유였던 강아지 행동. 강아지가 말을 잘 듣는 순간을 떠올려보자. 집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강아지는 이미 행동을 멈추고 있다. 자리에 앉거나 기다리거나 집사의 눈치를 살피며 다음 행동을 고르고 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집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와, 훈련이 정말 잘 됐다. 이 정도면 거의 사람 말을 알아듣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 판단은 아주 위험한 오해에서 시작된다. 강아지는 명령을 이해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강아지는 상황을 읽고 움직인다. 이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이 차이를 모른 채 반려를 이어가면 어느 순간부터 행동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강아지가 특정 상황에서만 말을 잘 듣는 이유. 어떤 날은 완벽하게 반응하다가 어떤 날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유. 그 모든 시작점은 훈련이 잘 됐다는 착각에서 출발한다. 강아지는 사람처럼 언어를 이해하지 않는다. 강아지가 가장 먼저 읽는 것은 말이 아니다. 말이 나오기 훨씬 전 강아지는 집사의 몸에서 신호를 읽기 시작한다. 호흡이 빨라졌는지,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시선이 고정됐는지,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라졌는지, 이 모든 신호는 집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강아지는 이 미세한 변화를 거의 동시에 감지한다. 그래서 집사가 앉아라고 말하기 전에 강아지는 이미 판단을 끝낸 상태일 수 있다. 지금 앉는 게 안전한지,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게 유리한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이 적은 선택이 무엇인지. 이건 훈련의 결과가 아니다. 생존 전략에 가깝다. 야생에서 강아지의 조상들은 무리의 분위기를 빠르게 읽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했다. 지금도 그 본능은 그대로 남아있다. 단지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다. 무리의 리더 대신 집사의 감정이 그 기준이 된 것이다. 그래서 강아지는 명령을 기억해서 따르지 않는다. 상황을 판단해서 움직인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 판단은 항상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강아지는 순간순간 상황을 계산한다. 하지만 계산의 기준이 매번 같지 않다. 집사의 감정 상태가 달라지면 강아지의 판단 기준도 함께 흔들린다. 이게 바로 어느 날은 말을 잘 듣고 어느 날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유다. 집사는 훈련이 무너졌다고 느끼지만 사실 무너진 건 훈련이 아니다. 처음부터 훈련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많은 집사들이 혼란을 느낀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본 건 뭐였지? 이 아이는 왜 그렇게 잘 따라준 거지? 답은 간단하다. 강아지는 집사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집사를 분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아지는 집사의 하루 패턴을 기억한다. 아침에 어떤 얼굴인지, 퇴근 후에는 어떤 상태인지, 목소리가 높아질 때와 낮아질 때의 차이,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조합해 행동을 선택한다. 집사가 긴장한 날에는 강아지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집사가 여유로운 날에는 강아지는 더 자유롭게 행동한다. 이때 집사는 훈련 효과가 나타났다고 느낀다. 하지만 강아지는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도 괜찮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이 판단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집사의 감정이 예측 불가능해질수록 강아지는 더 많은 에너지를 눈치 보기에 쓴다. 겉으로 보기엔 얌전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긴장이 계속 쌓인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강아지는 점점 행동을 줄인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집사는 이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착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강아지에게 이 시기는 결코 편안한 시간이 아니다. 불안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수록 안에서 더 크게 자란다. 그리고 이 불안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형태로 터져나온다. 갑작스러운 짖음, 예상치 못한 회피, 혹은 평소와 다른 공격성. 그때가 되어서야 집사는 이렇게 말한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하지만 강아지는 그전부터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단지 그 신호가 얌전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훈련이 잘 됐나? 가 아니라 이 아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나?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반복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강아지는 말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다. 강아지는 상황을 읽는 존재다.
그리고 그 상황의 중심에는 언제나 집사가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강아지와의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엇나간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강아지가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집사가 어떤 신호를 줄여야 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다. 강아지가 행동을 바꾸는 순간은 대부분 집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다르다. 집사는 지금 훈련이 잘 안 먹히네라고 느끼지만 강아지는 이미 훨씬 이전부터 판단 기준을 수정하고 있다. 강아지에게 행동은 명령의 결과가 아니다. 행동은 항상 계산의 결과다. 그리고 그 계산은 매 순간 새롭게 이루어진다. 강아지는 어제의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어제는 안전했던 행동이 오늘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강아지는 매번 다시 판단한다. 이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집사의 감정 안정성이다. 집사의 감정이 일정하면 강아지의 판단 기준도 비교적 안정된다. 하지만 집사의 감정이 자주 흔들리면 강아지는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하게 된다. 오늘의 집사는 어떤 상태인지, 지금의 분위기는 평소와 같은지, 조금이라도 위험 신호는 없는지. 이 판단이 길어질수록 강아지는 행동을 미룬다. 멈춘다. 망설인다. 집사는 이 모습을 보고 얘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강아지는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강아지의 판단이 느려지는 순간은 대개 집사가 불안정할 때다. 집사가 피곤해 보이거나 예민해 보이거나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일 때다. 이때 강아지는 기존에 효과 있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선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 과정이 집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면 강아지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계산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 계산이 길어질수록 강아지의 스트레스는 조금씩 누적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집사는 더 쉽게 착각한다. 얌전해졌다. 이제 안정된 것 같다. 하지만 강아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는 편안함이 아니라 긴장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강아지가 행동을 줄이기 시작하면 집사는 안도한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시점이 가장 위험한 분기점이다. 왜냐하면 강아지는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아예 배제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강아지는 점점 자기 표현을 멈춘다. 원하는 것, 불편한 것, 거부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지 않는다. 집사는 여전히 훈련이 잘 됐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 강아지는 훈련을 이해한 적이 없다. 단지 위험을 피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강아지는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간다. 하나는 완전히 움츠러드는 방향이다. 다른 하나는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하는 방향이다. 폭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집사는 이유를 찾지 못한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왜 이러지? 라고 말한다. 하지만 강아지는 어제까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단지 그 신호가 조용함의 형태였을 뿐이다. 강아지가 조용해질수록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는 건 가장 흔한 착각이다. 강아지는 조용해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내부에서 소모한다. 이때부터 강아지의 행동은 점점 예측 불가능해진다. 어떤 날은 잘 반응하고 어떤 날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집사는 다시 훈련을 강화한다. 더 많은 지시, 더 강한 톤, 더 잦은 개입. 하지만 이 방식은 강아지의 판단 기준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강아지는 이제 어떤 행동이 안전한지 더 확신할 수 없게 된다. 이 지점에서 강아지는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다. 혹은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게 낫다. 이 결론은 강아지의 성격이 바뀌어서가 아니다. 환경과 관계 속에서 학습된 결과다. 강아지는 여전히 집사를 관찰한다. 하지만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눈빛이 달라진다. 반응이 늦어진다. 집사는 이 변화를 성격 문제나 고집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판단 기준이 무너진 결과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이 판단 기준은 어디서부터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강아지는 언제부터 다시 안정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훈련 방법이 아니다. 지시의 횟수도 아니다. 보상의 양도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강아지가 집사를 예측 가능한 존재로 느끼고 있는지에 있다. 강아지는 명령을 따르기 전에 집사를 먼저 읽는다. 이 기준이 안정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하지만 이 기준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다. 그 방법은 집사의 행동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주 구체적인 지점에서 나타난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강아지가 다시 판단을 신뢰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집사가 무의식적으로 보내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신호들. 강아지가 다시 안정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은 훈련이 강화됐을 때가 아니다. 명령이 명확해졌을 때도 아니다. 보상이 더 많아졌을 때도 아니다. 그 시작은 집사가 더 조용해졌을 때다. 여기서 말하는 조용함은 말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다. 감정을 정리한 상태를 의미한다. 강아지는 집사의 감정 상태를 언제나 가장 먼저 읽는다. 집사의 감정이 일정해지면 강아지의 판단 속도도 빨라진다. 판단이 빨라진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다. 강아지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비로소 행동을 선택한다. 이때의 행동은 눈치가 아니다. 계산도 아니다. 안정된 선택이다. 강아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집사는 종종 놀란다.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따라오지? 라고 느낀다. 하지만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이미 강아지는 며칠 혹은 몇 주 전부터 집사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었다. 집사가 불필요한 개입을 줄였는지, 목소리 톤이 일정해졌는지, 감정 기복이 줄어들었는지. 이 변화가 누적되면 강아지는 다시 판단해도 괜찮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강아지가 행동을 회복하는 순간은 아주 조용하다. 흥분도 없고 눈에 띄는 이벤트도 없다. 단지 눈빛이 조금 달라지고 반응이 빨라지고 몸의 긴장이 풀린다. 이때 집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칭찬을 과하게 할 필요도 없다. 훈련을 다시 시작할 필요도 없다. 강아지는 이미 스스로 판단을 회복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집사가 다시 개입하는 경우다. 지금이다라고 생각하며 명령을 늘리고 훈련을 강화하면 강아지는 다시 혼란에 빠진다. 강아지가 필요로 하는 건 추가 정보가 아니다. 일관성이다. 강아지는 집사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다. 지금 필요한 건 집사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지다. 집사가 안정되면 강아지는 더 이상 눈치로 버티지 않아도 된다. 행동은 다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이 지점에서 많은 집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오해한다. 집사는 강아지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다. 강아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리하는 사람이다. 강아지는 명령을 따르면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다. 강아지는 예측 가능할 때 안정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훈련도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강아지가 말을 잘 듣던 순간, 가만히 앉아있던 장면, 집사를 똑바로 바라보던 눈빛. 그건 훈련의 결과가 아니었다. 강아지가 지금은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판단은 집사가 만든 것이다. 강아지는 언제나 집사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집사의 말이 아니라 집사의 상태를 기준으로. 그래서 강아지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집사가 바뀌어야 한다. 훈련 방식이 아니라 일상의 태도에서 강아지가 다시 안정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강아지는 원래
이렇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존재다. 우리는 단지 그 기준을 오해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더 이상 훈련이 잘 됐다라는 말로 강아지의 행동을 단순화하지 않아도 된다. 강아지를 이해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졌다면 이 영상의 목적은 충분하다. 강아지의 행동은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판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강아지가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집사가 어디서부터 착각하기 시작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강아지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 없이 함께 살기 위해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참여가 강아지와 집사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